안녕하세요. 각골의 덕천입니다. 네. 오늘은 심화라고 그러죠. 오행 중에 두 번째죠. 두 번째. 목기 다음에 화기. 네, 심화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이 자연에서 화란 여름을 뜻하죠. 남방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동방목, 남방화, 서방금, 북방수, 그리고 중앙에 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우리가 말하는 심장 말하는 거죠. 심장을 화라 그럽니다. 자연으로 치자면 어떠한 식물이 꽃이 피어 있을 때 요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화라는 기운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죠. 그게 화는 아닙니다. 사람의 몸에 화의 성질을 갖고 있는 건 심장이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심장이 화는 아닙니다. 심장 자체는 뭐예요? 근육이죠, 근육. 근육이 펌프질을 해야만 그 혈액이 우리 몸 전체로 좀 쫙 전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심장이 화는 아닌 거죠. 심장은 그렇게 따지자면 근육이기 때문에 목이라고 그래야죠, 목.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무조건 심장은 화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집이죠. 전통집. 한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옥에 오행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오행이 한옥에 다 들어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사람입니다. 사람. 한옥에 목, 토, 금, 수 다 들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화죠, 화. 그래서 한옥을 지어놓고 사람이 들어가서 살지 않으면요, 한옥이 무너집니다. 한옥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지금 지어놨다고 해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 무조건 무너집니다. 시간이 되면. 뭐 금방이야 안 무너지겠죠. 인자 뭐 좋은 나무, 썩지 않은 나무를 갖다 딱 지어놨는데 지금 무너지진 않죠. 그러나 1년 정도만 비워놓으면요, 그 한옥은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는 어디로 무너진다? 역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한옥은 무너집니다. 여기 좀 특이하죠. 한옥을 지어놓고 이제 그 한옥에 사람이 살지 않으면요, 나중에 무너질 때 이게 한옥은 그냥 푹 주저앉지 않습니다. 한옥은 그대로 주저앉지 않아요. 왜? 목기가 딱 받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주저앉지 않아요. 목기는 받치고 있고 힘은 갖고 있기 때문에 한옥이 무너질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무너져요. 반시계 방향으로 살살살 돌다가 결국은 이제 축이죠, 축. 원래는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다 보면 싹 기울어지죠, 기둥이. 4개의 기둥이 다 기울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다 어느 그 정점 각이 오면 그대로 싹 기둥이 누워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너집니다. 근데 그 한옥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한옥을 기준으로 한다면 사람이 화가 됩니다. 근데 뭐 이렇게 따지면 한옥에 불 때면 되지 않냐? 그럼 그게 화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죠. 맞습니다. 근데 그 불을 떼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불을 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한옥 안에 내가 살기 위해서 불을 떼는 거기 때문에 화라는 거죠. 사람이 필요하다 이 얘기죠. 사람이 없으면 불을 뗄 일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육기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람, 비, 습, 또 양명조라고 하는 추운 기운은 오그라들죠. 오그라듭니다. 추운 기운은 뭔가를 오그러뜨리고 따뜻한 기운은 뭔가를 펼칩니다. 그러니까 그 육기에 의해서 한옥도 무너집니다. 무너질 때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면서 무너진다는 거.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기둥을 시계 방향으로 살짝 기울여 놓으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무너지겠죠. 그러나 정상적인 한옥이라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무너진다는 거.
그 이유가요. 시계 방향은 무언가를 생성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은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새로운 걸. 이게 무언가를 생성해내는 거죠. 근데 반시계 방향은요. 무언가를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그 벌초를 할 때 우리는 벌초를 시계 방향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계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거든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벌초를 할 때. 유심히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반시계 방향으로 기계가 돌아요. 벌초를 할 때. 그러면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쳐내는 거죠. 밖으로 쳐내요. 이게 반시계 방향으로 탁 돌면 탁 맞아서 밖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돼요? 반시계 방향으로 풀이 날아가기 때문에 벌초를 하는 나는 시계 방향으로 돌 수밖에 없죠. 내가 기계를 들고 벌초를 하면 이 벌초의 기계는 날은 풀을 탁탁 쳐서 반시계 방향으로 탁 쳐냅니다. 밖으로. 이게 이 풀이 있으면 이걸 탁 쳐서 밖으로 쳐내는 거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계 방향으로 못 돕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면 안 깎여요. 풀이 잘 안 깎입니다. 뜯기나 그러지 잘 깎이질 않아요. 이게 그거는 뭘 가지고 풀 깎는 예초기를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벌초를 할 때는 회전날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풀을 밖으로 쳐낸다는 거. 그래서 밖으로 밀어냅니다. 근데 나는 시계 방향으로 돌죠. 벌초를 할 때. 왜요? 풀을 쳐내기 위해서? 아니요. 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겁니다. 묘 주위를. 이해가 가십니까? 묘가 있다면 이 묘를 내 조상의 묘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풀은 쳐내야 되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기계가. 그러면서 밖으로 쳐내고 나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이 묘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영상에 제가 그 벌초하는 영상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벌초를 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댓글이 올라왔어요. 네, 거기에 대한 제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요 시간에 그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제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유는 벌초를 할 때 기계의 성질 때문에 그렇긴 하죠. 근데 기계의 성질 때문에 원래 그런 건 아니에요. 기계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죠. 반시계 방향으로. 그럼 나는 시계 방향으로 돌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이유는 이 묘를 지키기 위한 거죠. 어떠한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벌초가 끝난 뒤에 혹여나 벌초가 끝난 뒤에 내가 무언가가 정신이 복잡하다면 그 묘에서 벌초가 끝난 뒤에 반시계 방향으로 좀 돌아주신다면 정신적인 좀 맑음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심화라는 건 모든 걸 펼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벌 깨우고 나면요, 봄벌은 뭐예요? 계속 뻗어 올라가죠. 계속 커가는 거죠. 커가는데 우리가 그 벌이 커가면 45일입니다. 45일 정도 되면요, 세대 교체가 거의 끝나요. 이게 작년에 살아왔던 벌이 45일이 지나면 이 새로 태어난 벌하고 교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살아왔던 벌은 거의 죽어나가고 이 새로 태어난 이 벌들이 딱 이제 자리를 잡습니다. 그게 약 40에서 45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현 벌통에 기존의 건 다 죽어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태어난 거죠. 이건 목기예요. 그럼 새로운 게 태어나면 이 벌들이 그 군세를 가지고 있는가요? 아니죠.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45일이 지나면 이 벌들이 이제는 확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비가 한 장, 두 장 이렇게 있던 벌들이 석 장, 넉 장, 다섯 장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하죠. 이 늘어나는 그 기운을 화기라 그럽니다. 그 작년에 있던 벌은 사라지고 그 벌들을 대신할 새로운 벌이 태어남는 거죠. 태어날 때 요 순간을 목기라 그럽니다. 목기. 강한 목기로 인해서 새로운 벌이 태어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벌은 다 죽어나갑니다. 그럼 이 목기가 그 상태로 머무르냐? 아닙니다. 요 태어난 벌들이 이제 지금부터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양을 늘려나가는 거죠.
펼치는 거죠. 펼치는 거, 늘리는 거. 이걸 목기라 그럽니다. 그래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본벌이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 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겨울벌이 군세를 유지하지만 그 벌들이 새로 태어나는 벌들하고 세대 교체를 이루면 기존의 벌은 죽어나가죠. 이때가 목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목기가 끝나고 나면 얘네들이 그 군세를 가지고 그대로 있냐? 아닙니다. 이 군세가 드디어 이제 자기네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45일 정도 되면요, 자리를 딱 잡습니다. 자리를 딱 잡으면 이제 뭐예요? 우리 식구를 늘려야죠. 그래서 기존의 벌보다 한 주먹이었던 벌이 이제 두 주먹이 되고, 두 주먹이었던 것이 세 주먹, 네 주먹, 다섯 주먹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벌이. 이 순간 세대 교체가 끝나고 이 벌들이, 세대 교체가 단 이 벌들이 다시 확장을 시작하는 2단계, 이걸 화라 그럽니다. 화의 성질을 갖고 있다 그러죠. 그러면 자연에서 우리가 말하는 식물은요, 식물이 언제가 화기예요? 이놈이 쭉 봄에 올라올 때는 목기입니다. 근데 올라와서 끝나요? 아니죠. 꽃을 피웁니다. 꽃. 어떠한 식물이 땅속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이 순간을 목기라고 하는 거예요. 땅바닥에서 어떠한 틈을 벌려서 그 사이로 싹이 올라오는 거죠. 싹이 올라와서 어느 정도 쫙 큽니다. 이 크는 동안을 목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컸다, 이제 다 컸다 그러면 뭐예요? 이 꼭대기에서 꽃이 피죠. 이제 다 컸기 때문에 목기는 끝난 거죠. 강한 목기는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왜? 원하는 만큼 컸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꽃이 핍니다. 이게 화기입니다. 식물이 땅속에서 올라올 때를 목기라 하고, 이 목기가 다 돼서 이제 자리를 잡으면 대롱을 굳건히 하고 가지도 뻗고 나뭇잎도 다 생성이 되고, 그럼 목기가 끝난 거죠. 강한 목기는 이제 쉴 때가 된 겁니다. 그러고 나면 뭐예요? 꽃이 탁 핍니다. 요 순간을 화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절 중에는 남방화, 그래서 여름을 화기라 그럽니다. 화기는 펼칩니다. 화기는 펼치고 수기는 오그라뜨리는 거죠. 금기가 오그라뜨리죠. 금기가 오그라뜨려서 수기는 완전히 동여맵니다. 그래서 화기라는 건 무언가를 펼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화기가 강하면 이걸 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의학 쪽에서는 사기실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펼치는 게 어느 정도, 제 몸에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여름이라면 제 몸이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펼치니까 우리는 힘을 쓰려면 오그라뜨려야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목기가 강해야 돼요. 목기가 강해야 근육이 생깁니다. 근육이 생겨서 뭔가를 꽉 움켜쥐고 힘을 쓰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화기가 강한 여름에 그 화기를 내가 받으면 내 몸은 늘어집니다. 그래서 힘을 못 쓰는 거죠. 뭔가를 이렇게 짚으려고 해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가서 눕고 싶고 쉬고 싶고 이런 증상을 보이는 거죠. 그걸 사기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내 심장이 필요 이상의 어떠한 화기, 외부로 햇빛으로 인해서 열을 받아서, 아니면 내가 노동을 해서 너무 강한 열을 받아서 내 심장이 이제 제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퍼집니다. 사람이 쉬고 싶어, 이제 나 힘들어, 이렇게 쉬어야 돼요. 근데 이 순간에 안 쉬고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월급쟁이기 때문에 계속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계속 해나가면 어떻게 돼요? 심장은 열을 이미 받았고, 내가 일을 하다 보니까 열을 받았고, 한여름이라 뜨거운 햇빛 때문에 열을 또 받고 있고, 그럼 심장이 어떻게 됩니까? 늘어져 버립니다. 늘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 내가 쉬고 싶다고 할 때 쉬지 못하면 그 순간부터는 사기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기가 생기는 거죠. 강한 화기가 생기는 겁니다. 강한 화기는 스스로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심장이 어떻게 됩니까? 뛰던 심장이 결국은 탁 서버립니다. 멈춰버리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이걸 사기실이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심장마비라고 하죠. 이걸 심장마비라고 하는 겁니다. 심장마비는 뭐예요? 사기실입니다. 심장의 화기가 너무 적당한 양이 있어야 하는데 그 이상으로 너무 펼쳐져서 결국은 사기가
가득하게 되다 보니까 심장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은 결국은 움직이다가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속도가 느려지는 데가 어디예요? 아, 쉬고 싶다, 힘들다, 너무 덥다 라고 사람이 느끼는 데가 이 심장이 약해지는 거예요. 요 상태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상태가 됐는데 원래는 이렇게 뛰어야 돼요. 심장이 이렇게 뛰어서 내 몸의 혈액을 계속 펌프질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이제 열을 받으니까 속도가 느려지는 거죠.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내가 쉬어줘야 돼요. 근데 내가 월급쟁이고 또는 어떠한 일을 마쳐야 되니까 못 쉽니다. 그러면 이렇게 느려진 심장이 어때요? 계속해서 열을 받죠. 그러면 속도가 더 늦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한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돼요? 야가 사가다 딱 서버리죠. 이게 뭐예요? 심장마비입니다. 이때를 사기실이라고 합니다. 양약에서는 그걸 심장마비라고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사기, 심장의 화기가 강해서 사기가 실해서, 화의 사기가 실해서 결국은 심장이 멈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기실이라고 하고 양방에서는 그걸 심장마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옥에 집을 짓고 그 안에 화기를 만들 수 있는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 안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건 오행이 갖춰집니다. 한옥이 오행이 갖춰져서 모든 게 완벽해지는 거죠. 그래서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들락날락하면서 불도 떼고 더우면 어떻게 해요? 문을 열어버리잖아요. 환기를 시켜요. 습도가 높네? 그럼 적당히 불을 뗍니다. 그래서 습도를 끌어올려서 문을 쫙 열어서 싹 식혀버립니다. 날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한옥이 오래도록. 근데 사람이 안 살면요 1년도 안 가서 다 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또 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근데 한의학에서는요 심장이 멈췄다고 해서 죽었네 라고 안 합니다. 그거는 양약에서 하는 얘기죠. 한의학에서는 심장이 멈췄을 때 죽었다 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멈춰도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한의학에서는. 양약에서 살려내죠. 전기 쇼트 줘서. 한의학에서는 그렇게 안 살립니다. 한의학에서는 침 갖고 살리죠. 침. 한의학에서 그 사람이 산다 죽는다 라고 판단하는 건요 신장, 우리가 말하는 콩팥의 기운이죠. 신의 기운을 확인을 하고 심장이 멎었다 할지라도 신장의 기운이 살아있다면 이 사람은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한의학과 양방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끔 양방에서 보면 죽은 사람이 갑자기 깨어났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거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뭐 영안실에 이제 죽었다고 판정이 나서 영안실에 시신을 갖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냉장고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벌떡 일어나 버린 거죠. 모든 심장이나 이런 게 다 멈췄다고 해서 의사가 죽었습니다라고 판정을 했는데 이 사람을 시신을 이제 시신이죠. 양방에 죽었다고 했으니까 시신을 옮겨서 영안실로 가서 냉장고에 딱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탁 살아난 거죠. 왜요? 심장이 안 뛰었을 뿐이죠.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신. 우리가 말하는 신의 기운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신장맥이라고 합니다. 심장이 아니라 신장의 맥이 뛰면 이 사람은 죽은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한의학입니다. 근데 그게 양방에서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오진이죠. 양방에서는 오진입니다. 근데 양방에서는 당연한 거죠. 근데 한방에서는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만한 한의사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만한 한의사 분을 아직은 못 뵀습니다. 뭐 제가 많이 안 돌아다니니까 못 뵀겠죠. 근데 그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한의사 분은 아직까지는 못 뵀습니다. 굉장한 거죠. 그래서 한의사에서는 방다효소라 그랬어요. 놓을 방자. 많이 놓는다 이거죠. 마늘 다자를 씁니다. 방다. 많이 놓는다 이거죠. 그러면 효소. 효과가 적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한의학은요. 일침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침.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하나의 침 갖고 그 사람의 화기를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명의라고 하죠.
근데 그런 한의사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거는 왜냐면 제가 못 봤을 뿐이죠.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김홍경 선생님입니다. 김홍경. 아마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김홍경. 이분이 사암 선사의 침법을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게 펼친 사람이죠. 김홍경 선생님이 굉장한 인물입니다. 자, 한의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한의 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근데 김홍경 선생님이 사암 선사가 펼쳤던 침을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왜? 사암 선사가 펼쳤던 침이 어느 순간 오다가 잘렸어요, 맥이. 그리고 간간히 남아있는 거죠. 아무도 그걸 해석을 못하는 거죠.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은 침자리인데 그 침자리 하나 갖고 병을 낫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심해지기도 하니까 이 김홍경 선생님이 그걸 가지고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침, 사암선사의 침을 김홍경 선생님이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쫓아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절에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파헤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김홍경 선생님은 그 선사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은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중병이 왔다라는 그런 인터넷 매체를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김홍경 선생님이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굉장한 일을 한 겁니다. 그분이 한 게 뭐예요? 사암선사에 그냥 끈끈하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오던 그 맥을 펼친 게 김홍경 선생님이죠. 이게 확입니다. 김홍경 선생님은 사암선사의 그 가느다란 실타래처럼 그냥 명맥만 유지해오고 있던 이거죠. 이게 목기죠. 이 목기를 잡아서 김홍경 선생님이 요 사암선사의 이 간간하게 밀고 오는 이 목기, 끊어지지 않고 밀고 오는 이 목기, 요거를 김홍경 선생님이 본 거죠. 그래서 김홍경 선생님이 이 목기를 잡은 겁니다. 이 목기를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만 갖고 갔어요? 아닙니다. 김홍경 선생님이 그래서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그 목기를 잡아서 자기가 이걸 딱 움켜쥐고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죠. 사암선사의 침법을. 연구를 하고 시작해서 뭐 했습니까? 야, 너 이리 와. 내가 고쳐줄게. 너 100만원 줘. 너 1000만원 줘.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김홍경 선생님은 그런 짓을 안 했어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김홍경 선생님이 이 사암침법이 목기로 쫙 끝없이 밀고 오는 이 목기로 밀고 오는 거, 끊어지지 않고 밀고 오는 이 목기를 잡아서 김홍경 선생님이 이걸 딱 움켜쥔 거죠. 움켜져서 뭘 했냐? 이 사암침법에 대한 연구를 한 겁니다. 스스로가. 참선도 하고 자선도 하고 그리고 선사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래서 파헤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 어느 사암침에 대한 어느 정도 길이 잡히니까 뭘 했습니까? 우리나라 대학생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끌어모아서 이 대학생들에게 한의사죠. 한의사인 이 대학생들에게 김홍경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 줬어요. 제가 알기로는 무료로 가르쳐 줬습니다. 저는 그 김홍경 선생님의 강좌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고는 싶었는데 제가 너무 늦게 알았고 그 시간이 이미 지나서 김홍경 선생님의 강좌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인터넷 매체로만 접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시는 영상에 보면 제자들을 모은 게 아니고 제자들이 온 거죠. 오는 제자들을 김홍경 선생님은 전부 다 알려줬어요. 펼쳐줬다는 거죠. 이게 화기입니다. 이게 화입니다. 김홍경 선생님이 잡은 거. 사암선사의 맥기가 그 목기라고 합니다. 사암선사가 펼쳤던 그 침술, 그게 사장이 됐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그 목기가 가느다랗게 쭉 이어 내려온 거죠. 이어 내려오니까 김홍경 선생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걸 잡았습니다. 이 목기를 잡아서 김홍경 선생님이 이 목기를 잡아서 자기가 연구를 해서 쫙 펼쳤어요. 이게 화기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 사암선사의 침법을 쓰는 한의사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걸 제대로 알아듣고 쓰는 사람하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쓰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 차이가 좀 벌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김홍경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화기, 사암선사의 그 전통을 김홍경 선생님이 쫙 펼쳐버린 겁니다. 그걸 화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인이 알 수 있게끔 펼쳐놓은 거죠. 알아들은 사람은 이 침법을 쓰고 알아듣지 못한 사람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겠죠. 저 별거 아니네 하고 그냥 돌아갔을 거예요. 왜요? 김홍경 선생님이 말하는 그 침법은요, 이 머리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팩트입니다. 김홍경 선생님의 침법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가슴으로. 우리의 가슴에 뭐가 있죠? 심장이 있어요. 심장의 울림을 가지고 김홍경 선생님의 침법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지식으로 쓴 사람들은요, 그 침법 못 씁니다. 그래서 굉장한 분이에요. 김홍경 선생님이 지금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김홍경 선생님이 굉장한 분입니다. 지혜죠, 지혜. 그분이 펼친 건 화기지만 지혜를 우리나라 전 한의사들한테 펼쳐준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건 그 한의사들의 몫이죠. 그러나 김홍경 선생님은 정확하게 화기를 쫙 펼쳐줬습니다. 화기란 이런 겁니다. 화기란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펼치는 것, 이걸 화기라고 합니다. 자연으로 계절로 따진다면 남방화라고 해서 여름이 화기가 되죠. 자연으로 치자면, 이 식물로 치자면 대롱이 올라와서 꽃을 피는 이걸 화기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치자면 내 심장이, 오장육부 중에 심장이 화입니다. 이걸 화라 그럽니다. 이걸 펼칠 때 가장 좋죠. 왜요? 심화의 기운은요, 펼쳐져야만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갖고 있으면요,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화기란 이런 겁니다. 화기란 가두는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걸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펼쳐주는 거. 그 화기를 정확하게 펼친 분은 김홍경 선생님입니다. 김홍경입니다. 그 선생님의 함자가. 한 번쯤 인터넷에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김홍경 선생님이 하신 업적은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를 이어준 거죠. 사암선사의 뿌리를 쭉 목기로 그냥 간당간당 죽지 않고 그냥 간당간당하고 이게 목기가 온 거죠. 목기는 그런 성질이에요. 끊어지지 않아요. 목기는 간당간당하고 옵니다. 여기에 나 있는 유체 있죠? 유체 지금 이파리 펼쳤다가 어떻게 돼요? 노랗게 불구스름하게 물들었죠? 죽어가는 거죠? 그럼 목기가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 뿌리에 바닥에 있는 이 뿌리에 목기가 잠들어 있는 거죠. 쉬는 겁니다. 그럼 내년 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목기가 올라오겠죠. 사암선사의 그 침법이 이 목기처럼 그 목기로 쭉 이어져 온 거죠. 이어져 온 걸 김홍경 선생님이 움켜쥐고 연구해서 펼친 거죠. 화란 이런 겁니다. 내 심장의 화가 아니라, 불이 화가 아니라. 불은 어때요? 불을 떼면 사람들이 난로에다가요, 불을 확 떼면요, 사람들이 쫙 벌어집니다. 근데 불을 안 떼고 불이 자꾸 작아지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뭉칩니다. 왜? 추우니까. 오그라드는 거죠. 근데 거기다 나무를 넣고 휘발유를 부어서 불을 확 제끼면 사람들이 샥 퍼집니다. 이게 화기입니다. 화란 건 이런 거예요.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인물이 김홍경이라는 함자를 쓰시는 분이 대표적입니다. 그분은 진짜 멋있게 펼쳐준 거죠.
단지 침이라고 국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거 때문에. 근데 김홍경 선생님이 펼친 화기는요, 지혜입니다. 지혜. 그분은 침법을 펼친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사암선사의 그 올라오는 목기, 끊어지지 않고 오는 목기를 딱 잡아서 자기가 연구해서 우리나라 한의사 학생들한테 지혜를 펼쳐준 겁니다. 이걸 화기라 그럽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오행 중 목화 토금수 중에 화기를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작게 하려고 해도 이게 작게 하면 할수록 제가 좀 부담이 커요.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전달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런 행위를 하신 분들, 이거는 정말 좋은 일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김홍경 선생님은 정말 좋은 일을 하신 분이에요. 지혜를 펼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 계시면 제가 이렇게 같이 설명을 앞으로도 드리겠습니다. 굉장한 거거든요. 오늘은 오행중 목화토금수의 오행중 화기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